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고3 학생들한테 열풍처럼 일고 있는 의대 가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고등학교 때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자, 제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전교 1등. 자, 저희 반이라 저희 학교, 고등학교. 자, 전교 1등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대학교 공대를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전교 2등은 이과였는데 그 친구가 교차 지원해가지고 문과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그 대학교 경제학과를 갔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전교 3등이 있어요. 전교 3등. 전교 3등은 의대를 갔어요. 근데 전교 3등이 고민을 했었어요.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공대를 가고 경제학과 가니까 학교에서 막 난리 치는 거죠. 뭐 무슨 대학교 들어갔다 하면서 막 플랜카드 막 걸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 3등이 그런 학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고민했겠죠. 나도 한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될까. 근데 전교 3등의 점수로는, 근데 그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대가 그 명문대 의대는 점수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경기도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밖에 있는, 그래도 수도권이죠. 경기도에 있는 그 B급의 대학교에 의대를 갔어요. 의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뭘 잘 모르니까 그 전교 1등이나 전교 2등이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 유명한 명문대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 들어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 우와 너 거기 들어갔어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교 3등은 수도권에 그냥 B급의 그저 그런 학교 네임밸류는 그저 그런데 이 친구는 의대를 갔어. 의대. 자, 근데 졸업을 하고 보니까, 자, 전교 1등 했던 애가 전교 1등 하고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들어갔으면, 졸업하고 그 공대 나왔으면 당연히 S모로 시작하는 전자회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S모 전자회사를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냐면 인간성이 되게 안 좋아요. 인간성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인간성이 되게 안 좋아서 면접을 하면 면접관이 절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얘가. 거기다가 이건 비밀이고 S모 회사의 인사과가 알면은 저한테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S모 회사의 인사과는 외모를 봐요. 그래서 여자는 딱 봤을 때 미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미남까지는 아니어도 호감이 가는 외모. 키도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S사 다니는 사원들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요. 다들 키가 좀 커요. 남자는 기본 175 이상은 다 됩니다. 175에서 180 가까이 다 돼요. 그리고 얼굴은 못생기지 않았어,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은 정말 예뻐요. 걸그룹 연습생 레벨로 예쁜 애들이 많아요. 외모를 보는데 이 회사에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네 회사는 외모를 안 본다고 항상 잡아떼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모를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문대에 나왔다고 해서 S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좀 잘생기고 키도 좀 크고 성격도 좀 좋고 여자는 특히 좀 예뻐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대는 아웃풋이 확실해요. 제 친구가 그래서 전교 3등이 의대를 갔다 하잖아요. 그 수도권에 있는, 인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B급의 네임밸류 그냥 B급인 대학교에 의대를 갔는데, 의대는 확실한 게 의대 나오면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의사시험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거의 90몇 % 합격률로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나오면, 의대 나오고 의사시험 떨어지는 사람은 대부분 학교 다닐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애들이야. 뭐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뭔가에 문제가 있었던 애들이고, 대부분 노멀하게 의대를 마치면 웬만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의사는 라이센스와 의대 나온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솔까 말하면 얼굴 못생겨도 의사 할 수 있습니다. 얼굴 존잘남 존예녀가 아니어도 의사 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이 확실해요. 그리고 의대에 나오면, 의사가 되면은 자기 집이 돈이 많아야 돼. 근데 그 병원을 차려주려면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 페이닥터라고 해서 대형 대학병원에 월급 받는 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거는 의사 월급이 그다지 세지 않아요. 의대 나오면 돈 많이 벌다 하는 건 다 헛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의대 나온 친구가 있어서 잘 알아요. 아시겠죠? 의대에 나와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원래 집이 부자인 거예요. 원래 집이 갑부여가지고 부모님이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려줄 수 있으면은 그 개인 사업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의사라는 라이센스가 어떤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대학병원에서 월급 받는 페이닥터들은 월급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뭐 전자회사 있잖아요. 무슨 전자, 요런 데랑 월급 비슷합니다. 몰랐죠? 페이닥터 월급 그렇습니다. 세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의사가 좋은 거는 아웃풋이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아웃풋이. 의대만 들어가면 일단 취업은 보장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뭐뭐뭐 전자 들어가려면 진짜 박 터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 대학교 때 박 터지는 경쟁을 할 때 의대는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경쟁을 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요런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다 발달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지들의 인생을 지들이 다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친구들한테 막 연락하고 막 선생님들 막 연락하고 정보가 옛날에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고등학생은 되게 야갔어.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의대 좋은지 알아가지고 지방대 의대라도 막 의대로 몰리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슨 변수가 있냐면, 어떤 변수가 있냐면, 저처럼 실리콘밸리 기업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괜찮은 플랜입니다. 저는 아직 제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제 고등학교 때 전교등수 뭐 이런 반등수 이런 거 까고 싶지 않은데, 까고 싶지 않아요. 진짜 까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자라나는 이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기독교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라고 푸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공부를 하라고 푸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공부하도록 내버려 뒀고 기독교적인 교육만을 했지 막 이렇게 다른 학교들처럼 막 공부하려고 막 푸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의 분위기는 그래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좀 마냥 놀지는 않죠. 근데 저희 나온 고등학교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 고등학교였어요. 서울 모의고사를 보면은 서울에서 항상 바닥이었어요.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기독교적인 교육을 했어요. 너네들이 그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부르신 그거를 너네들이 재미있게 하면 돼, 이런 교육을 했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을 하고 싶은 애는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싶으면 미술을 하고, 뭐 꼭 대학을 가려고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솔직히 못했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그 랭킹 1등 하는 명문대 간 친구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 아시겠죠? 그리고 전교 3등부터 이제 전교 3등 의대, 전교 3등 의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갔었어요. 그래서 제 전교 등수를 까고 싶진 않습니다. 전교 등수를 까고 싶진 않은데, 저는 반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면, 내가 몇 등 정도 했었지? 기다려봐요. 기억이 안 나서. 네, 한 5등 정도 했습니다. 특목고 아니고요, 일반 고등학교고,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교였습니다.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푸시가 없는, 공부 못하는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 반에서 5등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독교 학교 아닌 그냥 평범한 공립고등학교를 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반에서 한 10등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목고로 친다 그러면 꼴등하는 수준 꼴등 수준이 아닐까 뭐 싶어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성적인데, 자, 그런 성적인데, 그래서 졸업하고 인서울에 그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컴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시 전형이 있었거든요. 수시 전형에 그 서울에 있는 명문 모 대학교에 컴퓨터 공학과에 수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안되겠다, 내 점수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저의 전공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항상 알겠지만 기계공학입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갈 점수가 안 됐어요. 제가 대학 가던 시절에는 이 닷컴 버블이 일던 시절이어가지고 컴퓨터과가 공대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닷컴 버블 탓에 쟤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기계과를 갔었고,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초명문대는 아니었어요. 항상 말하지만 제가 나온 학교를 이 서울 사람들한테 말하면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좋은데 나오셨네요 라고 말을 하지, 우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충 수준 알겠죠? 예, 그런 그냥 고만고만한 학교 나왔습니다. 의대를 저도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한 전교 3등 하는 친구랑 저랑 베스트 프렌드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이제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얘랑 맨날 같이 다녀가지고, 얘가 공부를 굉장히 저보다 많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서 좀 감사했죠. 근데 어쨌든 이 전교 3등하고 이 수도권에 고만고만한 의대 간 친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때 의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제 점수로는 안 돼요. 제 점수로는 정말 지방에 저 땅끝 어디 저 밑에 어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 뭐 이름 모를 지방대에 넣는다 해도 제 점수로는 의대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알아봤을 때. 근데 또 제가 이제 지방에 정말 이름 듣도 못한 의대는 또 안 알아봤기 때문에 또 찾아보면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의대 가기에는 힘든 점수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인서울에 이제 고만고만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계 회사. 이 회사는 그 유럽에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회사였어요.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 그 회사의 한국 지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일은 아주 뻔한 일이었어요. 맨날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뭐 설계를 한 도면을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한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 찾아다니면서 요 설계 도면에
들어갈 나사를 찾고 있는데 나사 만들 수 있나요? 해가지고 나사를 사요. 샘플을 몇 개 사요. 그 다음에 또 일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일본 나사를 몇 개 이렇게 샘플을 보내요. 그 다음에 중국 나사 구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몇 뉴턴하고 딱 눌러보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막 눌러가지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강도 테스트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 중에서도 제일 싼 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프랑스 설계가 만든 부품을 생산하는 걸 서포트하는 그런 한국 지사를 다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 제 연봉은 뭐 고만고만한 연봉이었고 뭐 의대 다니는 애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죠. 근데 제가 인생 역전한 거는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저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을 다니거든요. 근데 이 전교 3등 했던 친구가 가끔 미국에 옵니다. 나 몰랐는데 한국 의대에도 미국의 의존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나는 한국 의대에서 다 의학기술을 개발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을 주기적으로 미국에 연수를 보내요. 그래서 뭐 한 10년차 정도 되는 의사 선생님들을 미국의 뭐 유명한 그 대학병원의 그 인턴 같은 걸로 교환 의사로 보내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면서 한국 의대에서 그 비용을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미국 의대에서 미국 의사들과 같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의학 기술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연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수비는 다 이제 한국 대학병원에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미국에 와서 저랑 원래 고등학교 때 친구기 때문에 가끔 만나고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 연봉이 이 친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대 쪽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의사를 이길 수 있는, 연봉적으로 의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히 없는데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실리콘밸리는 워낙 세계적인 택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연봉 많이 주는 택 기업들이 많아.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 의사에 버금가는 그런 연봉, 고액 연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밸리 오기까지 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 아니에요. 그냥 유학을 간다고 해서 모두 저처럼 실리콘밸리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실리콘밸리인데 저는 실리콘밸리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여튼 그래서 저처럼 썩 그닥 고등학교 때 썩 그닥 물론 반에서 5등이면 공부 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썩 그닥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리콘밸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의대 간 친구보다 훨씬 제가 연봉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전교 1등 했던 사람이 한국 랭킹 1등 하는 공대에 갔는데 앞불싸 그 친구가 S전자에 못 들어갔네. 그 친구는 뭐 하냐면은 S전자 못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고민되는데, 그래서 S전자 못 들어가서 L로 시작하는 모 회사 다녀요. 근데 L로 시작하는 모 회사랑 S전자랑 연봉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알죠? S전자 연봉에, S전자가 이제 한국에서 공대 인간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연봉이잖아요. S전자 연봉의 한 70% 수준으로 받는 게 L사입니다. L사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L사 밖에 못 들어가다니요 라고 밖에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친구가 S전자를 못 들어갔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는 되게 좋아요. 전교 1등이었으니까. 근데 성격이 되게 안 좋아요. 성격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 더러운 놈. 성격이 더러워요. 인간관계가 꽝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아요. 키가 169. 남자치고는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S전자의 그 높은 외모의 기준을, 면접 기준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그 친구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는 저 멀리 이렇게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는 한국에 엘사 다니고 있고,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의 정상의 대기업을 다니고, 실리콘밸리에 되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보다 좋다라고 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회사보다 좋다라고 하는 회사, 제가 지금 생각나는 데 손꼽아 볼게요. 하나, 둘, 셋. 세 군데밖에 없어요. 상당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인간이 지금 한국에서 막 의대 나온 애들보다 연봉을 많이 받고 있고, 전교 1등보다 훨씬 연봉 많이 받고 있고, 훨씬 좋은 회사 다니고. 자, 그러니까 미국 진출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특목고 출신도 아니고 막 한국에서 초일류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 그냥 기독교 학교 반에서 5등이었고 인서울에 그냥 고만고만한 학교 나왔는데, 절대 사람들이 와우 좋은 학교네요 하지 않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명문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고만고만한 학교 나왔어요, 인서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에 올 수 있었을까? 누군가 나에게 마이크를 주고 소감을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 것 같냐면, 그 모든 코드는 제가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미국 백인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정서를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문화와 조직들을 휩쓸면서 그곳을 뚫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선 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개신교는 약간 찬밥이에요. 한국의 정통 사상은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 갓 쓰고 도포 쓴 선비, 그들이 말하는 공자왈, 이 사상이 이 한국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유교를 바탕으로 한 사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교는 반성경적인 사상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독교, 개신교가 반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미움을 많이 받고 한국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종교고, 한국에서 항상 이렇게 왕따 당하기 쉬운 그런 종교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실 사람들 많은 데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개신교인이다 말을 잘 못했어요. 솔직히 좀 부끄러워서. 한국 살 땐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건너왔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개신교라는 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건국 정신이에요. 건국 정신. 그 조선이 이렇게 홍익인간 정신으로, 고조선이 홍익인간 조선으로, 그 정신으로 당군의 고조선이 세워진 것처럼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미국인들의 조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필그림이라고 해요. 필그림 뜻이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필그림은 한국말로 하면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뜻이 뭐냐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미국인들이 조상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르는지는 미국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죠. 짧고 굵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유럽이 자꾸 카톨릭이 교황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자꾸 그 성경에 적힌 내용보다 교황이 말하는 거에 권위를 막 자꾸 얘기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자꾸 좌파진보적으로 편향되자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성경에 충실했던 개신교 세력인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을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을 건국하냐면, 우리는 절대 유럽처럼 되지 말자 라는 다짐을 하고 미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문화와 모든 법과 제도와 사상을 성경 말씀으로 근거해서 국가를 세우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율법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치 제도를 만들고 사회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미국을 세워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나님 안에서 한 국가를 이룬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청교도적인 기독교적인 국가인데, 하지만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세 때 그렇게 카톨릭이 국교를 기독교화하면서 그 교황의 정치 권력이 사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게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은 거야. 아시겠죠? 굉장히 성경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을 알고 있으면 미국 사회가 그냥 다 꿰뚫어 보여요. 왜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이 미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하는 필그림들이 성경을 펼쳐가면서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법을 이렇게 만들자, 우리는 정치를 이렇게 만들자, 의회를 이렇게 만들자, 우리는 학교를 이렇게 만들자, 철저하게 성경을 고증하면서 국가를 하나하나 세웠던 게 이 미국의 조상들이에요. 필그림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 손자병법을 꿰뚫고 전쟁터를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으면 미국 사회가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 태어났어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가족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성경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국인들은 이제 성경적인 원리로 내가 다 꺾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로 어떤 게 이기는 방법이고, 어떤 게 내가 선택받는 거고, 어떤 게 잘 나가는 거고, 어떤 게 축복받는 길이고, 어떤 게 행복한 길이고 다 보여요. 성경을 알면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 인생의 회고록을 쓰라고 한다면 모든 건 성경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깨달아 가지고 요새는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 인생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전교 1등 한 애들보다 더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고,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의대 나왔던 친구보다 더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미국에 왔기 때문이고, 이 미국 사회를 뚫을 수 있었던 원천은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